안녕하십니까. 사이버 영상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석현이라고 합니다. KBS에 입사해서 주로 음향을 담당했으며 음향 총감독을 역임하고 현재는 KBS 홀의 총감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후진들을 위해서 음향 전문가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향이란 무엇인가? 아마 텔레비전 방송에서 본다면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음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아마 100%가 음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상에 의해서 음향은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음향이 없는 영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과거에 변사 없는 무성 영화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음향이 없는 뉴스, 그리고 음향이 없는 드라마, 음향이 없는 쇼, 볼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장면에 있어서도 스릴러물일 경우에 음악이 깔리는 것하고 음악이 없는 것하고는 아마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아마 조수 같은 경우에도 제일 첫 장면에 보면은 아름다운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많은 군중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아주 무거운 음악을 비지로 이렇게 깔리면서 관객들한테 미래에 다가올 어떤 위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음향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음향이 있음으로 해서 극적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향이 중요합니다. 음향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자격이 좋은 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건 무엇인가? 아마 가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라이브 연주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생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자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음악을 즐긴다면 맨 뒷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왜? 직접음과 반사음이 많이 섞여서 특히 반사음이 많기 때문에 소리가 아주 풍부해지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소리, 오리지널 소리는 어떻게 나는가 라는 것을 내가 각인하고 메모리를 하고자 한다면 진짜 나중에 비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만든다면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물론 콘닥터 위치 근처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반사음보다는 직접음이 많이 들리니까 원음, 생음 그 자체를 그대로 듣게 됩니다. 그러나 팝 콘서트 같은 데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 암만 라이브 연주라 치더라도 팝 콘서트의 경우는 가공된 음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가급적이면 가공되지 않은 좋은 음을 많이 듣는 것이 좋은 소리를 만드는 첩경이 된다. 그래서 아주 기준적인, 표준적인 음을 많이 들어서 익히고 나중에 본인이 믹싱을 할 때는 그 소리에다가 본인의 플러스 알파를 보태는 것이 진짜 개성 있는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남이 플러스 알파 해놓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널을 모르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오리지널적인 기본적인 걸 들어야만이 옳은 자리에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연주회장을 가더라도 처음부터 대편성의 교향곡 같은 걸 듣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솔로 악기나 또 아니면 이렇게 현악 삼중주 이렇게 피아노 이렇게 소품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악기 숫자가 하나 내지는 몇 개 안 되는 이런 소품들을 듣기 시작해서 악기의 소리를 각인하고 충분히 메모리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편성이 큰 음악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제일 나중에 교향곡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교향곡을 충분히 소화하고 난 다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 오페라입니다. 왜 오페라를 맨 나중에 듣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는 성악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딜리케이트하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장 나중에 들어야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야외 촬영과 스튜디오 촬영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아마 퀄리티 쪽으로 본다면 스튜디오가 훨씬 좋습니다. 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외는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야외 소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촬영물을 할 때 목적음 이외의 소음, 잡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운드 에펙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현장감을 나타내는 진짜 가장 중요한 에펙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야외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현장에 존재하는 에펙트, 잡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교양 프로그램에 어떤 그 인터뷰나 리포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잡음이 심한 장소에서는 마이크를 좀 고지향성, 잡음이 좀 잘 들어오지 않는 렌트만 잘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고지향성의 마이크를 선택해야만이 일단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심하다면 마이크를 또 가까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잡음 대 멘트, 소리의 비율을 키워놔야 실질적으로 시청자한테 인터뷰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로 특히 교양 프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만은 ENG 카메라 또는 그 야외 촬영에 쓰이는 카메라들의 오디오 레벨 세팅을 제대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레벨 조정에 수동식과 자동식 두 가지 포트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수동식에 놓고 레벨 세팅을 연습을 잘해서 맞춰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동식에 놓는다면 대개의 경우 멘트가 없는 빈간 중간중간마다 잡음이 많이 혼입돼서 내용을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자동식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아마 예고된 큰 소리, 예를 들어서 국군의 행사 같은 경우에 예포를 쏜다. 그럼 미리 쏴볼 수도 없고 소리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동식에 넣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대개 수동식에 놓고 리허설을 해서 레벨을 잘 맞추면 대개 성공합니다. 그런데도 잡음이 많은 경우는 마이크를 고지향성으로 쓰고 또 가까이 쓰고 또 그래도 모자라면 리포터가 조금 더 소리를 크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잡음과 분리하는 것이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마의 경우는 어떠냐. 역시 드라마도 잡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아마 특히 여름철 같은 건 매미 소리 때문에 아주 골치를 쏘고 있습니다. 또 되게 아주 심한 경우는 야외 동시녹음, 소위 말하자면 비디오 촬영과 동시에 오디오를 픽업하는 동시녹음 포기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매미 소리가 없는 조금 소음이 많지 않은 장소라 하더라도 대개 드라마의 경우에 커트 바이 커트 한 커트를 찍고 그 다음 커트를 또 찍고 이렇게 커트별로 찍는 그런 촬영이 많아지기 때문에 잡음에 대해서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대화하는 장면을 촬영한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남자 대사를 쭉 촬영하면서 녹음한다고 쳤을 때 남자 대사를 쭉 촬영해서 녹음하고 그 다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여자 카메라 시선을 잡고 여자 대사를 또 쭉 녹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촬영되면은 두 화면을 커트와 커트를 서로 순서대로 편집을 해서 붙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잡음이 서로 편집 자리마다 튀게 됩니다. 특히 여성 연기자의 경우는 대개 남성 연기자들보다 음압이 좀 소리가 좀 작은 관계로 마이크 레벨이 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음 레벨이 똑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성 출연자의 대사 때는 거리 소음이 훨씬 더 크게 픽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어붙인 편집 자리마다 잡음이 작았다 컸다 작았다 컸다 이렇게 치게 되니까 상당히 방송 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다시 컴프러치 하기 위해서 되게 비슷한 소음을 믹싱한 다음 믹싱으로 다시 한번 쭉 덮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튀는 부분, 좀 이렇게 레벨차가 생기는 부분을 컴프러치 하게 되는데, 이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 소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대사가 잘 안 들리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아마 이런 것을 현장에서 개선하려면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카메라를 여러 대 갖고 가서 동시에 촬영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꼭 한 대만 가지고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아마 마이크를 여성 연기자 촬영할 때는 마이크를 좀 더 남성 연기자 촬영할 때보다 좀 가까이 쓰는 방법을 통해서 잡음 레벨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대개 아마 클래식이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외에서. 왜 그러냐? 극장에서 클래식 연주할 때는 대개 음향 반사판이 내려와서 뒤로 가는 소리나 위로 옆으로 가는 소리들을 전부 모아서 관객으로 소리를 모아주기 때문에 마이크를 좋은 원포인트 한 자리에 마이크를 어떤 한 좋은 자리에 설치한다면 아주 좋은 밸런스의 소리를 쉽게 픽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에서는 음향 반사판이 없기 때문에 소리들이 전부 분산돼서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를 어느 한두 군데에 놔가지고는 전체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외에서 잡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 소리가 또 클래식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클래식 음악을 픽업한다면 아마 마이크를 많이 써서 악기마다 하나씩 쓰는 그런 정도로 많이 써서 바람 소리나 잡음으로부터 피해야 할 것입니다. 스튜디오의 제작 여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외보다 훨씬 좋습니다. 잡음도 없고 의도하는 바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라면 큰 문제 없이 제작에 임할 수가 있겠고, 드라마의 경우에는 야외와 좀 다른 점이 스튜디오는 어느 정도 울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부터 원근감을 표시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울림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또 소리의 명료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포지션을 잘 잡아서 촬영을 해야, 녹화를 해야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외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퀄리티를 높이기가 쉽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에 비해서 잡음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사운드를 픽업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마이크를 가지고 보다 훌륭한 밸런스를 잡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스튜디오라도 경음악단의 경우는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믹싱을 전제로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클래식처럼 적게 사용할 수가 없고, 많이 사용해서 아까 야외 클래식처럼 정밀한 믹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정밀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마이크로 수음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 픽업 방식, 그리고 그룹 포인트 픽업 방식, 그 다음에 멀티 포인트 픽업 방식,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이크에는 아마 구조적으로도 종류가 많고 또 어떤 특성적으로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조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죠. 구조적으로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만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마이크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무빙 코일형, 아마 이거를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콘덴서형 마이크.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를 크게 나눠본다면은 무빙 코일형은 아마 장점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아주 좋아서 튼튼해서 잘 고장도 안 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콘덴서형은 다이나믹형보다는 좀 비싸지만 음질도 아주 좋고 아주 예민합니다. 감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습기에 좀 약하고 충격에 좀 약합니다. 옛날에 아마 그 중계 시절에 남녀 MC들이 아마 마이크를 가지고 멘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비가 소나기가 갑자기 왔습니다. 생방송이라 소나기를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멘트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멘트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마이크에 빗물이 고여 차 들어가서 아마 무빙 코일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으니까 소리가 상당히 잘 안 들리게 됐습니다. 이때 이거는 마이크에 물이 차서 그렇다라는 것을 즉각 알은 어떤 선배가 인터컴으로 마이크에 물이 차서 그러니까 마이크에 물을 비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MC가 듣고 여자 MC 멘트하는 중에 마이크를 탁 찌어서 물을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쌩쌩하게 소리가 잘 납니다. 그걸 본 여자 MC도 남자 MC 멘트 때 자기도 마이크를 쫙 비우고 또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약간 웃음 광경이 있긴 했습니다만 생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잘 오프닝 멘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아마 콘덴서 마이크였다면 아마 중간에 안 나왔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콘덴서 마이크들은 방습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장거리 출장을 간다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ENG 카메라나 모든 홈 비디오 카메라도 대개 마이크는 다 콘덴서형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출장 갈 때는 반드시 다이나믹 마이크를 한 개 정도는 최소한 갖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디 정글지대 같은 데 가서 촬영을 하다가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리포트를 못하고 오는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때 다이나믹 마이크를 하나 갖고 왔었다면 전천후로 잘 이용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장르별로 음향은 좀 제작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패턴이 좀 다릅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가장 쉬운 부분이 뉴스 교양입니다. 뉴스 교양에 있어서는 음향 제작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소리가 평균적으로 고르게 미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거나 작지 않게 아마 시청자들이 뉴스나 일반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서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도록 미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의 음색이 보다 명료하게 들려야 됩니다. 소리가 작더라도 내용이 잘 들리도록 그렇게 믹싱을 하는 것이 교양 프로그램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소리는 좀 끌어올리고 큰 소리는 좀 억제시켜서 평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마 BG음악 같은 것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 BG음악도 나레이션이라든가 내용물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들리지 않도록 BG음악을 적절히 낮춰줘야 될 것입니다. 드라마 프로그램의 음향 제작은 교양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면 분위기에 맞춰서 작은 소리는 작게, 큰 소리는 크게. 그러나 큰 소리는 크지만 시끄럽지 않게, 작은 소리는 작지만 대사가 전달되도록 믹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 소리는 멀게, 가까운 소리는 가깝게. 그리고 카메라 밖에서 하는 소리는 역시 오프 사운드라고 해서 카메라 밖에 멀리서 나오는 소리처럼 픽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음향에 있어서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한 다이얼로그, 대사입니다. 두 번째가 효과음이고 세 번째가 음악입니다.
이 드라마 음향의 3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효과음은 배경음과 가상음, 그리고 현장음, 그 다음에 폴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현장, 야외 같은 데 가서 촬영을 하다 보면 현장음을 별도로 잘 픽업을 해와야 나중에 쓰임새가 많게 됩니다. 음악에서는 타이틀 음악과 백그라운드, 비지 음악, 그리고 브릿지 음악, 그 다음에 엔딩 음악, 그 다음에 악센트 음악, 그 다음에 놀랄 때 나올 수 있는 코드 음악, 이런 정도의 종류가 있다. 음악 프로그램의 믹싱은 또 드라마하고 좀 다릅니다. 우선 대개 라이브 밴드들이 많이 출연하기 때문에 악단이 대규모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좀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아마 저희 프로그램 중에 가요 무대 같은 거, 그 다음에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100여 개 이상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마이크들, 악기와 가수들, 특히 악기에 설치되는 마이크들은 연습할 때 충분히 음색과 레벨을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음악의 원래 곡 편성에 맞게 밸런스를 취하느냐, 그리고 음색을 어떻게 보다 듣기 좋은 리얼한 사운드에서 플러스 알파 시키느냐, 이것이 아마 쇼 믹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믹싱을 좀 잘못하다 보면은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이 세 가지 박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 프로그램 믹싱은 많은 음악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소리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믹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여태까지 음향을 쭉 하면서 가장 그래도 좀 보람을 느꼈다. 뭐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될 얘기라면 아마 올림픽 대회를 꼽을 수 있겠네요. 서울올림픽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제가 주경기장에서 오프닝 클로징 세레모니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랙 경기를 담당했습니다. 트랙 경기에서 세계 최초로 뭐 하나 해보자고 해가지고 저희 팀 멤버들끼리 모여서 논의한 결과 400m 트랙을 뛰는 선수들의 발자국 소리를 한번 픽업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마 그런 걸 시도 안 해보진 않았습니다. 역대 대대로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관중 소리에 묻혀서 잘 픽업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달리는 선수들 트랙 옆으로 이렇게 마이크들이 쭉쭉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서울올림픽뿐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 때 트랙에 마이크를 가까이 놔야 되겠다. 그래야 보다 원음이 직접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기타 관중 소음이 좀 적게 들어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마이크를 가깝게 놓기로 우리 멤버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당시에 트랙에만 한 200여 개 마이크를 고정으로 부착했습니다. 그 많은 마이크를 아마 당시에 갑자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물론 이게 육성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좋은 퀄리티를 취급하는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로 협의를 하고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200여 마이크를 400m 트랙에 약 2m 간격으로 마이크를 하나씩을 쭉 붙여서 믹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올림픽 당시에 유난히도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6시에 출근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온 날은 마이크에서 여기저기 마이크에서 험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로 그걸 말려가면서 작업했던 생각이 납니다.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향으로서 상당히 퀄리티와 프로그램 퀄리티와 제작의 편의성 기타 등등에 의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든지
시청자를 생각해서 퀄리티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히 어려운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걸 풀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녹화 프로에서 조명의 주피터라는 조명 효과기를 동시에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마 조명 효과기 주피터는 조명 체인지할 때마다 척커덕 하는 잡음이 상당히 큰 기계입니다.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몇십 대가 척커덕 한다는 것은 클래식 음악에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시청자들, 클래식 음악이라는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오디오 퀄리티가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비디오에다 포커스를 두고 조광기를 쓴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일은 경음악단 반주에 가수들 여럿이 한 20명쯤 합창을 동시에 같이 녹화를 하자. 물론 둘 다 라이브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치 않습니다. 물론 20명 각각에게 마이크를 하나씩 줘서 20개의 마이크를 준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두서너 개의 마이크로 20명의 합창을 잡고자 한다면 마이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합창 소리보다는 경음악단 소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음악단 소리가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 믹싱도 안 될 뿐더러 그 들어온 경음악단 소리는 올바른 소리가 아니고 쿵쿵쿵쿵 하고 울리는 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렇다고 마이크를 다 줄 수 있는 형편도 아직 못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클래식 음악에서 조광기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클래식 음악을 녹음했습니다. 녹음해서 녹음한 걸 플레이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악단은 이미테이션을 하고 맞추고 연주하는 모습으로 맞추고 그건 잘 맞춥니다. 그리고 조광기가 척석척석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디오는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하니까 오디오도 퀄리티가 좋아졌고 잡음이 전혀 안 들어왔고 조명도 척박척박해서 하는 소리가 전혀 안 들어오고 화면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적하는 바를 다 달성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합창단과 경음악단, 합창과 경음악단을 같이 하는 문제도 역시 같은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첫째, 경음악단을 먼저 녹음한 다음에 그 녹음한 것을 조그맣게 틀어주고 스피커로 조그맣게 나오게 하고 합창을 마이크 한 두서너 개로 픽업하는 방법입니다. 합창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쓸 경우에 또 하나 문제점은 풀 피규어에서 그런 마이크들이 보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커버하기 위해서는 경음악단을 테이프에 녹음한 다음에 그걸 들려주면서 합창을 다시 섞어서 믹싱을 해서 녹음을 완료하고 나서 완료된 녹음 테이프를 다시 틀면서 비디오 작업만 한다면 마이크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아주 퀄리티가 높은 완성도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향이란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음향을 처음 시작하면서 음향이 진짜 어렵구나 해도 끝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건 한참 뒤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라도 음향을 하고 싶다면 초질과 밀어붙이십시오. 열심히 손을 가지고 한다면 물론 영원히 끝은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다는 거 그거 자체가 매력 아닙니까? 뭔가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매력을 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좋은 소리 듣는데 게을리하고 좀 좋은 소리 듣는데 너무 시간도 없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글쎄요 음향을 계속할 자격이
그래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도 찾아다니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지식도 계속 얻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계속 노력한다면 아마 어떤 회사에 여러분들이 입사하더라도 아마 탁월하게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용기 갖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